안녕하세요. 보험지식 저장소의 최민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디스크 발생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 영상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대처법도 많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영상들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분들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처음 보상을 시작했던 그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디스크 관련돼서는 솔직히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교통사고로 디스크 발생 시의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는 일단 디스크 자체가 좀 퇴행성 질병인 것은 맞기는 맞다.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요추 4, 5번이랑 5, 6번 간에 디스크 수액 탈출증 진단이 있거든요. 저는 두 군데나 그런 진단이 있어서 한 번은 허리 수술도 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건 교통사고로 나는 디스크를 처음 발견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디스크 질병이 반드시 교통사고로 기인했다라고 볼 만한 이학적 근거가 꼭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디스크 발병 시에. 자, 일단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목 디스크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팔이 저림 증상이 있다라든지, 이게 디스크가 심하면 이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어떠냐면 마찬가지로 허리 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저린다든지, 더 심하면 허벅지가 저리고, 더 심하면 종아리까지 저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척추와 이 척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 척추 뒤에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탈출해서 지나가는 신경관을 누르게 되면 신경 눌림 때문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심하면 정말 되게 아파요.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증상이 심하다, 저리다, 아프다, 합의금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든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또 평상시에 재활 치료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디스크 발병 시에 정말 중요한 게 MRI를 찍잖아요. 이 MRI를 찍고 나서 판독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 MRI에 대한 판독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판독지 내용에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디스크 진단이 교통사고로 상해가 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퇴행성인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협착증, 이걸 스테노시스라고 하잖아요. 협착증 이런 거는 퇴행성이에요. 아니면 팽윤증, 벌징이라고 하는데 팽윤증 이런 것도 다 퇴행성에 해당을 합니다. 뭐 척추 전방전이증, 후종인대 골화증 이런 거 다 퇴행성에 해당을 하는데, 퇴행성이 아닌 것들은 탈출이에요. 탈출. 뭐 익스트루션, 프루트루션 이런 디스크 탈출이라는 용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상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좀 크게 나야 돼요, 여러분. 디스크의 핵심을 크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발병을 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본인의 건강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림 증상이 있다, 팔이 저리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는 엉덩이, 허벅지가 저리다. 그런 분들은 우선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MRI 결과지를, 판독지 이거를 처음에 꼭 받아두시고 처음부터 상의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너무 경미한 사고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평상시에 치료를 받으실 때 이 저림 증상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고, 담당자가 전화가 오면은 계속 저린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가급적이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소견도 좀 요청을 해보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의무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면서 그리고 추후에 합의를 보실 때는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개인 문의 방법은 아래쪽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